네, 이번에 차부터는 118회 무형영어 1급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회차에서 1과목의 1번 문제부터 17번 문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Following are the clauses frequently used for sales contract. 자, 다음의 것들은 어떤 clauses, 조항들인데요. 매매 계약에 자주 사용되는 조항들이다. Which of the following clauses least represent entire agreement? entire agreement는 완전 합의 조항이었죠. 해당 완전 합의 조항이 들어있는 계약서만이 당사자 간의 유일한 합의 사항이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계약서의 낙성 분료식의 어떤 요건 이런 것들을 없애고 해당 계약서만 거기에 써 있는 내용들만 당사자 간을 구속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그런 그 조항이었습니다. 자, 완전 합의 조항을 represent 나타내는 것하고 list 가장 거리가 먼 걸 찾는 겁니다.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자, 첫 번째 문제부터요. 약간 길을 죽이려고 그랬는지 문제가 좀 깁니다. 길고요. 좀 복잡한 구문들이 좀 들어있는데 그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disagreement together with the plan. pl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당사자들 사이에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설계도라든가 뭐 계획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텐데요. 아무튼 이 합의서, 이 계약서와 그 다음에 뭐 설계도와 함께 supersedes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키워드였습니다. supersede 하면은 우선권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보다 우선되다. 그래서 계약 조항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 합의 조항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키워드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제 다 읽어봐야 되긴 하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좀 짧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1번 정도 선택지 하나 정도를 주고 이 문장이 의미하는 조항이 뭔지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좀 쉽게 나오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키워드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금방 풀 수가 있겠죠. 키워드도 좀 익혀두시고요. Any and all other prior understanding and agreements. 당사자들 간에 그 이전에 이 계약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understanding 이해 사항들과 그리고 합의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이 계약서와 플랜이 우선하게 된다. Either oral or in writing. 그게 구두로 되었던 합의 사항인지 아니면 서면으로 썼던지 관계없이 아무튼 이 계약서에 써 있는 내용만이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예요.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여기 이 계약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그 대상물과 관련해서 그 당사자들 사이에 supersede 하게 된다. And constitute the sole and only agreement. 요것도 비슷한 표현이 되겠죠. 유일하고 그리고 sole은 단 하나의 라는 뜻이니까요. only하고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하나의 합의를 구성한다.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aid subject matter.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그 대상물과 관련하여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기 이제 완전 합의 조항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disagreement alone. 이 계약서 하나만이 fully and completely expresses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relating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이 대상물, 계약의 대상물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완전하고 completely도 뭐 fully, completely 다 비슷한 뜻으로 보면 되겠죠. 완전한 어떤 합의를 표현하는 것으로 한다. There is no other courses of dealing. 다 dealing, understanding, agreement,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다른 dealing, 합의사항, 뭐 합의라든가 이해라든가 뭐 합의, representation 표시, 그다음에 보증 이런 것들의 다른 코스는 없다. 다른 과정을 통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런 걸 합의하는 것은 no, 없다. written or oral, 서면으로 했든지 구두로 했든지 간에 except as set forth herein. set forth 하면 계약서 같은 곳에다 어떤 내용을 이렇게 기재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하고 이 계약서 단독으로 완전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완전 합의 조항의 취지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The failure
failure of any party. 어떤 당사자, 계약 당사자 중 누가 됐든지 뭔가 failure 하지 못하는 거예요. To require the performance of any term or obligation of this agreement. 이 계약상에 여기서는 조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term, 어떤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 또는 waiver by any party of any breach of this agreement. 이 계약의 위반에 대해서 어떤 당사자에 의한 권리 포기가 있는 것. 자, 이것이 shall not prevent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 구문이고요. prevent any subsequent enforcement of such term or obligation. 자,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요. 자, 이것이 막지 않는다. 그 subsequent 이후에 enforcement 하면 어떤 계약을 강제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행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그러한 조건이라든가 의무 이행에 대해서 or be deemed a waiver of any subsequent breach 그 이후에 계약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로 간주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약상에 자신이 상대방의 계약을 위반을 했을 때 그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라라고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계약 위반에 대한 어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후에도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non-waiver clause 권리 불포기 조항과 관련된 내용이죠. 중간에 이제 웨이버라고 하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두 번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리 불포기 조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완전 합의 조항과는 관련이 없죠. 자, 4번 보시면 This agreement is intended by the parties. 당사자들에 의해서 이 계약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의도가 되었는데 as a final expression 최종적인 표현으로 their agreement 그들의 합의사항의 최종적인 표현으로 의도가 되었다. 이것도 역시 완전 합의 조항과 관련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intended to be a complete and exclusive statement of agreement. 합의의 완전하고 그리고 유일한 어떠한 statement, 명시된 사항으로서 의도한 것이다. And understanding of the parties hereto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합의와 그리고 이해사항에 대해서 of the parties hereto 여기에 이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in respect of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여기에 담겨 있는 그러한 대상물과 in respect of 관련하여서 그래서 여기도 4번도 역시 완전 합의 조항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완전 합의 조항과 관련된 표현 하나의 구문을 암기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1번, 2번, 4번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키워드 익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 조항들의 어떠한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이런 조항들의 조항들과 관련된 문제들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답은 3번이었고요. 3번의 내용도 이것도 non-waiver clause 권리 불포기 조항이다라는 거 익혀두시고요. 한 두세 번 정도 다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다 단독으로 문제가 따로 출제될 수도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following correspondence? 다음에 correspondence는 서신이란 뜻이죠. 편지. 다음 편지의 목적이 뭐냐 물었습니다. 자, Dear Mr. Mike 되어 있고요. 받는 사람은 마이크입니다. 근데 제가 요 첫 번째 단락은요. 안 읽으셔도 돼요. 이제 시험 볼 때는 꼭 읽어야 되겠지만 사실 요 내용에는 이 문제를 푸는 것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앞에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요. 문제가 아마 짧으니까 위에다가 하나를 더 끼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요 앞에 첫 번째 단락은 건너뛰고요.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요 내용만 보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자, I saw a catalog with my colleague. 내 동료와 함께 카탈로그를 봤는데 showing your company's range of tablets. 당신 회사의 귀사의 그 타블렛들의 범위, 그러니까 타블렛의 어떤 상품들, 여러 종류의 그 타블렛 상품들을 보여주는 카탈로그를
동료와 함께 보았다. We are planning to make an order. 우리가 주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for more than 10,000 sets at a time. 한 번에 1000세트 이상의 주문을 하려고 한다. Is there discount package available for a bulk purchase? bulk purchase라고 하면 이제 대량 구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대량 구매에 대해서 이용 가능한 디스카운트 패키지가 있느냐, 디스카운트 뭐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죠. I will also like to know. 이것도 알고 싶은데요. The minimum price, 최소 가격입니다. If we order for 15 or more desktop PCs with webcam, 웹캠이 달려있는 데스크탑 PC를 15대 이상 주문한다면 가장 낮은 가격이 얼마나 될지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목적 보면요. Request for quotation, 견적을 요청하는 거죠. 자,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대량 구문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디스카운트를 얼마나 해줄 수 있나요? PC를 15대 이상 주문하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2번에 request for quotation, 이렇게 2번 답 찾아주시면 되고요. 뭐 여기 request for proposal이니 그다음에 요거 줄여가지고 이렇게 약어로 써놨는데요. 이 약어는 사실 잘 사용하는 약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약어까지는 기억 안 해두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select the wrong explanation of definitions under the UCP 600. 신용장 통일 규칙 하에서 신용장 UCP에 이제 정의들이 나와 있죠. 그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면 advising bank means the bank. 통지은행이란 어떤 은행을 의미하는데 that advises the credit.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을 말한다. At the request of the issuing bank, 개설은행의 요구에 따라 개설은행이 이 신용장을 특정 수익자에게 통지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이 통지은행이 되겠죠. 자, 1번 내용 틀린 거 없습니다. 자, 2번 보시면 applicant means 개설 의뢰인이죠. 수입자입니다. the party 어떤 당사자인데요. on whose request 그의 요구에 의해서 the credit is issued 신용장이 개설되는 그러한 당사자를 applicant 개설 의뢰인이라고 한다. 자, 3번 보시면 beneficiary means the party 수익자란 어떤 당사자를 의미하는데 in whose favor 그를 위하여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in one's favor 하면 신용장에서 누구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다 할 때 in one's favor라는 표현 쓰고요. in whose favor라는 표현도 유사한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 credit is issued. 자, 그를 위하여 신용장이 개설되는 당사자를 수익자라고 한다. 자, 네 번째 보시면 honor means 결제란 to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연지급의 약정을 하는 것, 일으키는 것, 어떤 의무 같은 것 또는 비용 같은 걸 부담하다라는 뜻으로 incur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연지급의 약정을 부담하는 것, 연지급 약정을 하고 and pay and maturity 그리고 만기에 지급하는 것이다.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side paym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용장이 일람지급으로 이용 가능하다면 연지급 약정을 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건 deferred payment, 연지급 신용장이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에는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deferred payment 이렇게 와야 됩니다. 뒷부분에 좀 생뚱맞게 이렇게 사이드 페이먼트 해가지고요. 오답을 만들어냈는데 좀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Which documentary credit enables beneficiary 어떠한 화환 신용장이 수익자가 enable 뭘 할 수 있도록 하느냐 to obtain pre-shipment financing 선적 전에 금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느냐 선적 전에도 뭔가 금전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느냐 without impacting his banking facility 그의 은행의 facility에 impacting 영향을 주지 않고 선적 전에도 어떤 금융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신용장이냐 물었습니다. facility 하면 보통 이제 어떤 시설 같은 것들을 facility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밑에다가 파란색 글씨로 병기를 해놨습니다. 무역용어에서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banking facility라고 하면요. 어떤 물리적인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융상의 어떤 혜택을 주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상품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금융 혜택, 금융의 편의 정도, 대금을 먼저 지급해 준다거나 뭐 대출을 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뱅킹 패실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신용장과 같은 이런 금융 상품 같은 거 그 자체도 뱅킹 패실리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여기에서는 금융 편의 정도로 의역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선적을 하고 나서 이제 선적 서류들을 준비해 가지고 그걸 제시를 해야 일치하는 제시가 있어야 대금을 받을 수 있죠. 근데 프레시먼트 선적을 하기 전에도 미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용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Red Clause LC라는 거 있었죠. 선대 신용장 또는 전대 신용장이라고도 했었고, Packing LC, Anticipatory LC, 뭐 Advance Payment LC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었습니다. 자, 이름이 많아가지고요. 시험에는 자주 나온다. 실무상 사실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실무상 중요성보다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좀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다 익혀두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스탠바이는 보증신용장, 리볼빙은 회전신용장, 하나의 신용장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백투백 LC는 동시개설 신용장과 같이 하나의 신용장이 개설되면 그 다음에 연달아서 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를 의미했습니다. 로컬 LC, 내국 신용장 같은 경우도 원신용장을 받고 또 개설된다라고 해서 백투백 LC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 개설 신용장하고 내국 신용장도 이런 백투백 LC라고 표현이 둘 다 된다. 본질상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이름은 그렇게 불러질 수 있다. 자, 문제 자체는 프레시먼트 이 선적 전에 뭔가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만 파악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Under the UCP 600, UCP 하에서 which of the below shipments will be honored on presentation? 다음에 아래의 선적들 중에서 제시를 했을 때 결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결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물었습니다. 보시면 a documentary credit for $160,000 16만 달러에 대한 화환 신용장, 그러니까 신용장 금액이 16만 달러라는 거죠. 화환 신용장이 call for 하면 요구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구를 하는데 installment ships, fertilizer. fertilizer는 비료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단어는 사실 모르셔도 되는 거죠. 이제 거래되는 상품인데 installment 요게 지금 키워드가 됩니다. 할부 선적으로.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정해진 양을 각각의 기간 동안에 인도하고 각각의 계약분에 대해서 대금 지급받기로 하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을 얘기했었죠. 자, in February, March, April and May 2월부터 5월까지 매월 이렇게 선적을 하고 대금 지급받는 이런 할부 선적 계약입니다. 자, each shipment is to be for about 500 tons. 자, 각각의 선적분이 수량은 500톤인데요. 앞에 about이 붙었어요. about이나 approximately가 앞에 붙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과부족을 허용하는 것이 UCP상의 규정이었습니다. 자, shipment were effected as follows. 선적이 다음과 같이 effect, 여기서는 이행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선적이 다음과 같이 이행되었다. 자, 다음의 내용은 이제 할부 선적을 하고 그 할부 선적분에 대해서 각각의 대금을 신용장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할부 선적 신용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A 보시면 450톤을 보냈대요. 센트 이렇게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범위니까 450톤부터 550톤 사이를 선적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량을 이렇게 보시면요. A, B, C, D 수량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과부족이 허용되는 수량들인데요. February 2월 달에 요 부분을 선적했어요. 그 다음에 3월 달이 없어요. 3월 달에도 선적을 해야 되는데 3월 달엔 선적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선적을 하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안 했으니까 4월 달에 2번을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도 한 번을 보냈네요. 자,
계약 위반은 3월에 이미 계약 위반이 있었던 거예요. 3월분을 선적하지 못했어요. 4월분에 만회하려고 2번을 이렇게 선적을 했지만 할부 선적 신용장과 관련된 규정 중에서는 어떤 할부분에 대해서 계약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해당 할부분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할부분에 대해서도 신용장은 전부 다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UCP 규정상 할부 선적 신용장 중에서는 중간에 어떤 계약 한 번 잘못했다 삐끗했다 하면 그 이후의 계약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2월 달에 선적분 한 번만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금 지급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신용장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는 지금 3월 달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계약이 위반이 됐으니까 사실 뒤에 부분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이제 대금 지급은 받지 못한다. 그래서 답은 1번 A only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제 받을 수 있는 건 A뿐이다. 자, 그 다음 6번 보시면요.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 about BL, BL에 대한 선화증권에 대한 아래의 스테이트먼트 설명 중에서 is least correct, 가장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면 a straight BL, 기명식 선화증권이죠. 수하인의 명칭, 이름을 수하인 란에다가 기재해 놓은 것. 자, is a negotiable document, 유통성의 서류다라고 했는데요. 기명식 선화증권은 non-negotiable, 비유통성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1번이 먼저 이제 틀렸네요. 자, 답은 1번인 것 같고요. 나머지 계속 보겠습니다. On order BL, 지시식 BL이죠. 지시식 선화증권은 is one of the most popular and common form of bill of lading issued. 발행되는 선화증권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래서 BL을 유통시키는 유통성의 서류로 사용할 때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지시식 BL이라고 그랬죠. 배설을 해서 그 다음 당사자에게 계속 양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편리하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다. 2번 괜찮습니다. 자, 3번 보시면 when a straight bill of lading is issued, 기명식의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the cargo may be released only to the named consignee, 그 지정된 수하인에게만 화물이 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운송인은 해당 기명된 당사자에게만 화물을 내어준다. 그러니까 유통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비유통성의 서류다라는 말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and upon surrender of at least one of the original bills issued, 그 발행된 선화증권 중에서 최소한 한 통의 원본을, 여기서 surrender는 제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제시를 하는 때에 그 기명된 수하인에게 물품을 건네준다. 그에게만. 자, 그래서 비유통성의 서류이지만 원본 제시는 하긴 해야 되는 거죠. 유통이 안 된다. 자, 4번 보시면 straight BL could be us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between headquarter and branch. 본사하고 지사,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본지사 간의 국제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 뭐 다른 거래 형태에도 사용이 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중간에 유통할 의사가 없다. 이 사람한테만 물품을 건네주면 수하인은 자기가 받아서 그 물건을 자기가 쓸 거다. 그리고 중간에 그걸 이제 지시식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은행 통해서 대금 지급을 하게 된다면 매수인이 대금 지급하면 그때 이제 배설을 하고 비해를 넘겨주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비해를 담보의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본지사 간에는 그렇게 서로 대금 지급 안 하거나 이런 위험이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는 돈 주는 걸 봐서 거기다 배설을 해서 넘겨준다든가 이런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straight BL이 그런 경우에도 사용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straight BL의 사용 예시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Select the best answer suitable for the blank. 괄호 채우는 문제고요. 괄호가 A, B, C, D 4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premium means 이렇게 돼 있는데요. 뒤에 안 읽어봐도 사실 그냥 프리미엄 이렇게 나오면 보험에서의 보험료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보험료는 means blank or sum of money, 어떤 금액의 합계액인데 어떤 금액인데 paid by the blank to the blank,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in return, 무엇의 대가로, for which the insurer agrees to indemnify the assured,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indemnify, 보상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대가로 in event of the loss from uninsured peril, 보험에 부보된 위험으로 인해서 위험으로부터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 때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기로 보험금을 주기로 약속하는 것을 대가로 주는 금액이다. 자, 보험료의 전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일단 A는 넘어가 볼게요. A는 넘어가고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냐? 피보험자가, 여기서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라고 해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조합으로 따져보면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A에다가 consideration을 넣어보시면, 여기서 consideration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영어에서 쓰는 고려라는 뜻이 아니라 약인이라는 뜻입니다. 약인은 영미계약법에서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주고받는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성, 분료식, 유상, 쌍무 계약, 그 계약의 성질 중에서 유상계약이라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상에서 뭔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주고받는 계약이 유상계약이다라고 했는데요. 영미계약법에서 그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주고받는 대가, 그걸 약인, consid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약의 약인으로서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으로 주고받는 그 가치가 있는 것, 그 약인으로서 이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이제 보상을 하기로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계약상의 약인은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보험자가 약속하는 그 보상의 약정, 이것이 계약상 주고받는 약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nsideration이 약인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로 봐두시고요. 자,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The insurer is not bound to issue a policy, 보험증권을 발행하는데 구속되지 않는다, 발행할 의무가 없는데 언제까지냐면 until the premium is paid, 보험료가 지급될 때까지는 보험증권을 발행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보험자도 보험료를 아직 납입하지 않았다면 보험증권을 발행할 의무는 없다라고, 이게 MIA 규정이에요. MIA 규정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도 다 MIA에서 갖고 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조금 약인이라고 하는 약간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가 나타나긴 했지만 B하고 C에서 누가 누구에게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한다라는 것 가지고 조합 찾아서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Select the best answer suitable for following passage. 다음 구문에 가장 적합한 답을 찾아라 되어 있고요. 자, catering term, chartering term이에요. chartering term이 그 용선 계약상의 용선의 용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용선 용어인데 whereby 그로써 the charter of a vessel under voyage charter, 항해 용선 하에서의 선박의 용선자, 배를 빌리는 사람이죠. agrees to pay,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the cost of loading and discharging the cargo, 화물을 선박에다가 적재하고 discharging은 양육하는 거, 양하는 걸 의미하죠. 선적과 양육의 비용을 용선자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용선 용어는 뭐냐? 자, FIU term이라는 거 우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용선 계약에서 용선료에 선적과 양육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각각의 조건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 free G에 나오는 비용, 요 비용들을 용선자가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FI는 선적 비용을 용선자가, FO는 양육 비용을 용선자가, FIO는 이제 선적과 양육 전부다. 그 다음에 ST까지 붙이면 stow and trim 해서 선적된 후에 물품의 적부 비용, 배 위에서 물품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trim, 그걸 가지런히 정리하는 비용까지 다 용선자가 내는 것이다. 자, 여기서는 답은 FIO, 선적과 양육 비용을 용선자가 내기로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FIO하고 FIOST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선적 양육 비용을 용선자가 다 내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긴 한데요. 시험 문제 ST까지 해갖고 답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라면 물품을 배 위에서 이리저리 옮기는 적부 비용과 그걸 가지런히 쌓는 비용을 다 그것까지 더 낸다. 이런 표현들이 더 들어있는 경우에 FIOST를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그냥 로딩하고 디스차징 비용 요 원금만 있었던 경우라면 FIO로 요걸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9번 보겠습니다. Select the best answer suitable for the blank under letter of credit operation. 자, 아래에 신용장 거래의 어떤 업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에 있어서 알맞은 괄호에 들어갈 말 찾는 겁니다. 자, 보시면 the beneficiary usually blank after loading the goods on board. 본선에 물품을 적재한 다음에 수익자가 보통 뭘 한다라는 거예요. To tender documentary drafts to the negotiating bank with an expiry date. 유효기일 내에 매입은행에다가 documentary drafts라고 했으니까 화환 어음이죠. 화환 어음에서 이 다큐멘터리 화환이라는 뜻은 선적 서류를 의미하는 거죠. 선적 서류와 함께 어음을 사용한다면 그 어음을 화환어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선적한 다음에 이제 서류를 갖춰가지고 매입은행에다가 유효기일 내에 제시를 한다. 수익자가 보통 뭘 할까? 자, 1번 보시면 looks for business connection abroad. 해외에 있는 거래선을 찾는다. 뭐 계약은 이미 다 체결이 됐고 신용장이 개설된 상황이니까 해외 거래처를 찾는다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고요. 2번에 보시면 dispatches to the importer. 수입자에게 무언가를 dispatch 송부를 하는데 trade circulars including catalog, 카탈로그를 포함한 trade circulars를 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circular letter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이거는 거래 제의 안내문 정도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자, 거래제의 안내문은 뭐냐면 그게 쉽게 생각하시면 스팸 메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인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우리랑 거래해보지 않으시길래요? 이러면서 쭉 이렇게 여러 명의 이제 그 가망 고객한테 이렇게 쭉 뿌리는 거죠. 카탈로그 같은 거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역시 계약 체결이 다 돼서 이제 선적을 하는 상황이니까요. 이건 이제 거래선을 찾는 이런 상황에서 요 내용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자, 2번도 답이 아니고요. 3번 보시면 applies for issuance of letter of credit. 신용장의 개설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 계약 체결하고 나서 이제 대금 지급하기 위해서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하는 상황일 텐데요. 이거는 이제 이미 신용장이 개설이 돼서 물품 선적하고 나서 선적하는 단계예요. 답은 4번이겠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Prepare shipping documents. 선적 서류들을 준비한다. 선적 서류는 이제 본선적자를 하고 난 다음에 BL 받으면 그 BL이랑 다른 서류들을 이렇게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자, 여기에 선적 서류를 준비한다라는 말이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죠. And draws a draft. 그리고 환어음을 draws 발행하는데 for negotiation 매입을 위해서. 그래서 선적 서류 발언하고 환어음을 발행해서 이렇게 화환어음을 준비해서 그걸 제시를 하게 되겠죠. 자,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편이었고요. 1, 2, 3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순서상 계약 체결의 진행 상황상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고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select the best one which explains well the following passage. 아래 구문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the shipping documents, 선적 서류들은 are surrendered to the consignee. 수하인에게, 수입자에게 surrendered, 여기서 surrender는 제출하다라는, 서류 같은 걸 제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제출이 된다. by presenting bank. 제시은행에 의해서 제출이 된다. 자, 여기서 약간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제시은행이 나오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서류를 은행을 통해서 가긴 하지만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간다는 의미냐면 수입자인 수하인에게 서류가 보내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upon acceptance of time draft. 기한부 신용장이죠. time draft. 기한부 신용장에 인수를 하는 때에
the consignee obtaining possession of the goods. 물품의 이제 possession, 어떤 물리적인 점유를 얻게 되고 is thereby enabled to dispose of them. 그리고 여기서 is는 앞에 수하인이 이제 생략된 것 같아요. 여기 가서 수하인이 그로써 그 서류를 입수함으로써 그 them은 여기서 물품을 받는 거예요. 자, 물품에 dispose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Before the actual payment falls due. 실제 대금 결제의 만기가 떨어지기 전까지, 만기일이 되기 전에, 대금 지급을 하기 전에 미리 환어음,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고 그리고 물품을 미리 처분해서 그 대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수하인에게 서류가 건네지고 수하인이 그 서류를 직접 인수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시은행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심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추심 상황에서는 대금 지급을 은행이 아니라 수하인인 매수인이 직접 하게 되니까 추심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리젠팅 뱅크라고 하는 표현도 추심 상황에서 나왔던 은행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류를 이제 환어음 포함한 그 서류를 인수하면 서류가 건네져 간다라고 했으니까 DPDA 중에 DP는 아니고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3번의 collection 추심이란 뜻인데 더 구체적인 이용 방법들이 DA, DP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3번보다는 1, 2번 중에서 고르고 그 중에서 DA가 올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appropriate for A 되어 있습니다. 괄호가 두 개 틀려 있는데요. 둘 다 동일한 단어가 들어가네요. 자, A transaction, A의 거래는 is a sale, 어떤 매매인데요. Where the goods are shipped and delivered before payment is due. 결제가 만기가 되기 전에 결제의 시기가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물품이 선적이 되고 이미 인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this option is the most advantageous for the importer. 수입자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선택, 이 옵션이 이러한 결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제 방법이 가장 유리한 결제 방법이다. In terms of cash flow and cost. 현금의 흐름과 비용 면에서 물품 먼저 받고 나중에 대금 지급하니까 수입자한테는 제일 좋은 어떤 결제 방법이다. But it is consequently the highest risky option for an exporter. 수출자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당연히 가장 위험한 옵션이 된다. However, the exporter can offer competitive blank term while substantially mitigating the risk of non-payment by using one or more of the appropriate trade finance techniques. 좀 길게 읽었는데요. 근데 수출자에게는 가장 불리하지만 수입자한테는 가장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결제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면 계약 조건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니까 동일한 물품을 팔고 있는 매도인이 여러 명 있다라고 하면 이런 옵션을 제공하는 수출자가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경쟁력 있는 조건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니까 수출자의 어떤 수출 경쟁력이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그리고 그러한 대금 지급이 되지 않는 non-payment, 나중에 매수인이 돈을 나중에 줘야 될 텐데요. 대금 결제가 되지 않을 그 위험을 mitigate 하면 완화시키다, 줄이다라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 뭘 이용해서냐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적절한 무역금융의 기법들을 이용해서 그 위험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 Such as export credit insurance, 수출 신용보험과 같은 우리나라의 이제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데서 이렇게 수출보험 같은 걸 부보를 해가지고 나중에 대금 결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근데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수출자의 경쟁력을 좀 올려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밑에 보시면 신용장은
대금 지급에 대한 위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니까 신용장은 제외해야 될 거고요. Telegraphic Transfer는 TT 방식의 송금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송금 방식은 선지급인지 후지급인지에 따라서 위험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떤 결제 방법이라기보다는 대금 지급을 언제 하느냐 그 시기와 관련된 문제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Cash with order는 CW 주문하는 때에 매수인이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거니까 매수인한테 가장 위험한 결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답은요. 3번의 오픈 어카운트 후지급의 송금 방식. 먼저 물품 건네주고 약속한 날짜에 송금으로 돈 받기로 하는 이러한 결제 방식이 가장 이 지금 설명과 알맞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OA의 경우에는 이제 수출보험 같은 것에 부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팩토링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무소급권 조건의 팩토링을 이용한다고 하면 매수인이 대금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험도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Followings are the replies to customer complaints. 고객의 컴플레인에 대한 회신이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ppropriate? 적합하지 않은 걸 고르는 겁니다. 자, A 보시면 Thank you for taking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 당신이 바쁜 스케줄에서 시간을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To write us and express your grievances on how Our product and service do not meet up with your expectations. 굉장히 좀 정중하게 편지를 썼는데요. 시간을 내서 우리에게 당신이 편지를 써주신 것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 뭘 표현을 해주셨냐면 얼마나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지 그런 불만사항을 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불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정도의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Grievance,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잘 모르셔도 전체 취지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B에 보시면 This is to confirm that. 자, 이건 뭘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I have seen your email. 당신의 이메일을 보았다. 당신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다. I look forward to receiving my consignment next week as you promised.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다음 주에 나의 화물을 수령하는 것을 기대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고객이 컴플레인을 하고 나서 회신을 받고 나서 그래요? 그럼 잘 처리를 해주시면 다음 주에 물품이 온다는 얘기죠. 기다릴게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고객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객의 컴플레인에 대한 회신으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이건 물품을 산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 C에 보시면 However, we can neither receive the return nor refund you as you demanded. 그런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신이 요구하신 대로 그 물품의 반품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는 반품, 다시 돌려받는 거 반품을 받거나 또는 그 환불, 대금을 지급하는 거, 환불을 둘 다 이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품도 못 해드리고요. 반품도 못 받아주고 환불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This is because our company's policy. 이건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정책 때문입니다. We make refunds only for orders whose complaints are received within 2 weeks of purchase. 자, 구매하시고 나서 2주 이내에 컴플레인을 제기하신 그런 주문에 대해서만 우리가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문제 제기를 너무 늦게 했다라는 거죠. 한참 있다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해준다라는 얘기고요. 4번 D에 보시면 Despite our effort to deliver your order on time. 우리가 당신의 주문을 제때에 인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using Skynet Express Delivery System Service. 이건 회사 이름인 것 같아요. 이런 회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제때에
인도하려고 노력을 했다. 근데 it's quite unfortunate that we didn't meet up with the time allotted for the delivery of those products. 그 제품들의 allot 하면은 배정되다라는 뜻이에요. 배정된 그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다 했는데도 배송이 제때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라는 정도의 취지예요. 그래서 B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컴플레인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B만 제외하고요. 다 답은 B였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Select the best answer suitable for the blank. 역시 괄호 채우는 문제고요. A, B, C, D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we are blank of being able to send you. 우리가 당신에게 뭔가를 보내줄 수 있다라는 것. 네, 앞에 convinced가 있고요. confident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신 있다, 확신 있다라는 뜻인데 convinced도 이렇게 어떤 설득이 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확신이 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당신에게 물품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게 확실합니다라는 취지인데요. 사실 convinced는 여기에 들어가긴 좀 적합하지 않아요. 확신이 있는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긴 하는데 어떤 내용을 보니, 어떤 정보를 보니, 어떤 말을 들어보니,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 내가 그렇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쓸 때 convinced를 쓰고요. 이거는 뭔가 약속할 때 앞으로요 이런 일이 꼭 이렇게 진행이 꼭 될 겁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confident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요거 1번하고 2번은 앞에서 요거 convinced를 넣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계속 보시면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뒷부분에 답을 찾는 키워드는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the blank by the end of this week. 여기에 substitute하고 substitution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substitute는 물품을 대체하는 것 또는 명사로 쓰면 대체하는 대체품을 의미합니다. 우리 CISG에서도 substitute이라는 표현 썼었어요. substitution은 대체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체품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대체하는 행위를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쓰고요. 대체품 하면 substitute를 더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말까지 대체품을 보내드릴 수 있다고 우리가 확신합니다 라는 정도의 내용이 되겠네요. 자, 계속 보시면 we shall do blank in our power to see that. 우리가 다음을 보는 것, 다음을 확인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모든 힘을 다 기울이겠다라는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We shall do all in our power. We shall do everything. everything 쪽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근데 끝까지 볼게요. Such an irregularity is not blank. irregularity 하면 평준화된 것, 보통인 것, 보통이 아닌 것, 평준화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품질 같은 것들이 들쭉날쭉한 것,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는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근데 replace 하면 대체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replaced, 대체된이라는 뜻이고요. repeated는 반복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뒤에 이런 이제 평준화되지 않은 이런 것이 그 품질이 들쭉날쭉한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앞에 A, B, C에 전부 다 좀 둘 다 될 것 같은 이런 조금 헷갈리는 문제 그 내용들을 쭉 넣어놓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 repeated 요거 하나만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고민할 것 이런 것들 이제 좀 시간을 쓰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 답은 마지막 괄호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합해 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보시면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least correct according to this discourse. 다음에 논의라는 뜻이에요. 뭐 대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대화에 따를 때 가장 거리가 먼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대화문입니다. 보시면 리가 Hello Mr. Jung, Jack Lee speaking. Jack Lee입니다. 요 표현으로 보면 이거 아마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화를 받아서 Jack Lee입니다. Mr. Jung 씨라고 했어요. 정이 Hello Mr. Lee, I'm with SRG Electronics. 제가 SRG Electronic과 함께 있습니다. 자, 이게 I'm with SRG Electronics가
내가 지금 SRG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뜻도 되고요. 어떤 자기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 대리인인데 지금은 SRG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직원은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튼 SRG를 위해서 SRG 측에서 무언가 일을 하는 당사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 요 with라는 표현만 보면 직원인지 아닌지는 좀 알기는 애매합니다. 자, 아무튼 내가 지금 SRG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and I was hoping to talk to you. 내가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About our line of electric parts. 우리 전기 부품인데요. 전기 부품의 라인들, 제품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제품의 라인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유사한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다루어지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라인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전자 부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리가 Yes, I've heard of SRG. 내가 SRG라는 회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How are things going in Korea? 한국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일이 잘 돼 가시나요? 정의 good, thanks 하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in fact, recently there has been a lot of demands for our parts. 우리 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so we've been very busy. 우리가 좀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리가 glad to hear that 잘 됐군요 정도 되겠고요. I'd certain be interested in your prices. 내가 당신의 가격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이라는 사람은 물품을 팔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리라는 사람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는 이제 물품을 사는 구매처가 된다라는 거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정이 Well, I'm going to be in San Francisco next week. 내가 다음 주에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거다. 샌프란시스코에 다음 주에 갈 건데 and wondering if you have time to get together.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when will you be here? 언제 오시는데요? 그러니까 next Wednesday and Thursday.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입니다. What does your schedule look like? 당신의 스케줄이 어떻게 보이나요? 당신의 스케줄 어떠신가요? 그날에. 그러니까 let me check my calendar. 캘린더를 좀 볼게요. Let's see 하고 I have meeting on Wednesday morning. 수요일 아침에 미팅이 있습니다. How about Wednesday afternoon at about 2 o'clock? 수요일 오후 2시쯤이 어떠신가요? That's fine. 네,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정 works for SRG Electronics. 정이 SRG Electronic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정 and Lee will meet in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기로 시간 약속을 했죠. 자, 3번 보시면 정 and Lee already know each other before this phone call. 자, 이 전화 통화 이전에 상대방을 서로 알고 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읽었을 때는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들어봤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둘이 서로 알았다라고 얘기할 만한 확실한 클루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세모 치고요. 4번에 보시면 There are few customers in SRG Electronics. SRG Electronic에 고객이 아주 적은 수가 있다. 고객이 많지 않다라 그랬는데 중간에 보면 굉장히 요새 수요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바빴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많았다. 이 바쁜 회사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4번이 확실히 틀렸고요. 3번은 그냥 맞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세모 쳤던 3번 지나가고 4번에 내용이 확 틀렸으니까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보시면 Who is doing export credit insurance agency in Korea? 한국에서 수출 신용 보험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어떤 당사자냐 물었는데 여기서 에이전시는 대리인이라는 표현보다는 기관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출 신용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한국의 기관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2번에 K-슈어 한국무역보험공사라고 하는 곳 요걸 답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기관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참고로요. 1번에 Korea International Trade Agents Association 해서 앞글자
따가지고요. 키타라고 약자로 쓰죠. 무역협회 요걸 키타라고 부릅니다. 코트라는 대한무역투자공사를 말하는 거고요. 코참이라는 건 상공회의소 요걸 이런 식으로 영어 표현으로 씁니다. 자, 참고로 이 박스 안에 내용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In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에서 export credit insurance, 수출 신용보험 agency 기관들은 sometimes act as bridges between the banks and exporters. 수출자들과 은행들 간의 다리로 역할을 한다. 중간에서 이제 실제 수출자와 그다음에 그 수출자들에게 대금을 빌려주는 이런 자금 융통을 해주는 은행 간의 다리 역할을 한다. In emerging economies, emerging 하면 새로 시작하는 이런 뜻인데요. 보통 우리가 emerging country, 뭐 emerging economy 이런 표현들 쓰죠. 개발도상국들을 보통 의미합니다. 자, where the financial sector is yet to be developed. 아직 그 금융 부분이 아직 완전히 발전하지 않은 그런 이머징 국가들에서는 governments often take over the role of export credit insurance agencies. 이런 수출 신용보험 기관의 역할을 take over 하면 차지하다, 물려받다 이런 뜻이고요.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아직 이머징 마켓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근데 뭐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그 정책보험으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역보험 관련된 상품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참고로 나머지들도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두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Select the best answer suitable for the blank. 괄호 채우는 문제고요. 자, blank letter of credit states. 어떤 신용장이 명시한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역시 신용장의 종류 찾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자, 신용장인데요. Available with 어디에서 이용 가능하냐? Any bank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by 어떤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냐면 negotiation 매입으로 이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유 매입 신용장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For payment of beneficiary's draft 수익자의 환어음의 결제에 대해서 SIT 일람불 매입 신용장입니다. This LC is subject to UCP 600. 자, 이 신용장은 UCP 600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뒤에 스페셜 붙어 있고요, 오픈 붙어 있습니다. 스페셜은 제한. 지정은행이 제한되어 있는 신용장, 매입 신용장이라면 제한 매입 신용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오픈, freely negotiable 등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특정 은행으로 지정은행을 정해놓지 않고 모든 은행을 다 지정은행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수익자가 아무 은행이나 찾아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 매입 신용장 라는 표현이 뒤에 요거 오픈과 스페셜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앞에는 취소 불능이냐 취소 가능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취소 가능 불능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UCP에 적용을 받는데요. UCP 정의에 의하면 신용장은 취소 불능이다. 뭔가 신용장에 대한 취소 가능 불능의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취소 불능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취소 불능으로 본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억지로 좀 끼워 맞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앞에는 UCP에 적용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UCP 적용을 받는 신용장들은 다 취소 불능이다라고 보고요. 취소 불능의 자유 매입 신용장 요 조합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17번 보시면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ppropriate for reply to a claim letter? 클레임을 제기하는 편지에 대한 회신으로 적합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upon investigation. 우리가 조사를 하는 때에 we have discovered that. 우리가 이걸 알아냈습니다. Defective goods sometimes filter. 하자가 있는 물품들이 필터를 한대요. Despite rigorous inspection before
before shipment. 선적 전에 물품 검사를 엄격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필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터하면 걸러지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필터가 통과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기서 이제 통과한다라는 뜻으로 의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걸러지다 할 때는 보통 이제 확실하게 그 뜻을 쓸 때는 filter out이라고 씁니다. 아무튼 우리가 선적 전에 품질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하자 있는 물건들이 그렇게 그 품질 검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발견했다. 그래서 컴플레인을 받고 나서 우리가 검사를 잘 하고 있는데도요, 그런 물품이 가끔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정도의 취지로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2번에 보시면요. 10 cases of TV set for our order number 10 per MS 조선. 자, 이거는 뒤에 조선은 배 이름인 것 같고요. per는 무엇 당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에 대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더 번호 10번이고 그 오더에서 TV 셋을 10개를 주문했고 그게 이제 조선이라는 배에 실려서 아마 선적이 되는 모양입니다. have reached here. 여기에 도착했다. But we immensely regret to have to inform you that. 우리가 이렇게 당신에게 알려주게 되어서 굉장히 크게 유감입니다. 6 units in case number 10 are different in quality from the specification of our order. 우리 주문의 스펙과 10개, 그 박스 번호 10번이 그 품질이 다릅니다. 라고 이거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물품 받았는데 물품 품질이 이상합니다. 라고 클레임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회신은 아니에요. 답은 2번인 것 같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As a settlement. 여기서 settlement는 문제 해결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해결책으로 We have arranged to reship the whole good by the first ship available. 우리가 가능한 첫 번째 선박으로 전체 물품을 재선적하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레임을 제기하셨는데 우리가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전략 빠른 선박 섭외해가지고 재선적을 합니다. With a special discount of 3% off the invoice amount. 인보이스 금액의 3%의 특별 할인을 해서 그러니까 물품을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요. 그 물품 금액에 대해서는 3% 할인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클레임을 해결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4번 보시면 After careful investigation, 우리가 꼼꼼히 조사를 하고 나서 We could not find any errors on our part. 우리 측에 어떠한 잘못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Because we took every effort to fill your order as fill your order. 일단 여기까지 끊을게요. 당신의 주문을 fill하다, 주문을 이행하다라는 뜻으로 그런 동사로 fill을 사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당신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As evident from the enclosed certificate of packing inspection, 동봉되어 있는 포장 검사의 증명서, 동봉되어 있는 포장 검사 증명서가 증명하듯이 우리가 주문 이행할 때 세심한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측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당신의 클레임을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취지 내용을 쓴다고 하면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렵진 않았어요. 조금 길긴 했지만. 자, 이번 회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 18번 문제부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